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계획과 함께 대체 매립지를 찾고 있는 인천시가 11월 12일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부 언론에서 영흥도를 거론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시설로 문제가 됐던 계양산 개농장의 철제 우리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개들이 갈 곳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포 조류 생태공원에 겨울 철새들이 다시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달 들녘과 수로 등 달라진 공원 환경이 생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화재 위험이 큰데요. 소방당국도 산불과 도심 화재 발생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화재 대비에 문제가 없는지 함께 주의를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새 없는 조류공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김포 야생조류 생태공원을 기억하십니까? 도시를 떠난 새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보금자리라기보다는 사람을 위한 공원에 가까웠는데요. 그런데 올겨울에는 철새들이 이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세진 기자가 조류 전문가와 함께 공원을 돌아봤습니다. 만들어진 지 5년이 지났지만 새 없는 조류공원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던 김포 야생조류 생태공원. 한때는 김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목적과 맞지 않는 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공원이 달라졌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난 공원 내 나달 들녘에 대표적인 겨울철새인 쇠기러기와 큰기러기 무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물이 지어 들판에서 먹이를 먹거나 유유히 걸어다니기도 합니다. 천연기념물 노랑부리 저어새도 수변공원 물가를 거닐다 카메라에 담기는가 하면 황조롱이도 하늘을 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떤 새들이 또 오고 있는지. 지금 이제 주로 여기 찾아오는 게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큰 기러기가 찾아오고 또 노랑부리 저어새가 지금 그 연못 그 안에 지금 서식을 합니다. 그 이제 그것도 멸종위 기종이거든요. 큰 기러기도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새들이 지금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만큼 이제 야생조류원이 생태적으로 안정돼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달라진 공원 환경이 새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공 먹이터인 나달 들녘을 자연 상태로 보존하고 수로를 넓힌 게 새들의 쉼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또 겨울철에는 공원 안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닿을 수 없도록 새들을 배려한 점도 도움이 됐습니다. 철새들이 해마다 이곳을 찾게 하려면 앞으로의 관리는 더 중요합니다. 그 새들에게 맞는 환경 조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새가 많이 지금 현재 예년보다 많이 오는 이유는 일단 그 농경지를 갖다가 그 바람직하게 만들어서 벼를 많이 수확할 수 있는 농경지로 조성됐고요. 또 하나는 한강에서 들어오는 물꼬를 넓게 파서 수량을 갖다 많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야생조류공원을 갖다 한 바퀴 돌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연못도 만들어서 그 연못에 물이 항상 차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물새류를 비롯해서 산새류가 그 환경에 맞기 때문에 자기들 환경에 맞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목적에 맞는 공원이 되려면 이곳을 지키고 아끼려는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단체는 계양산 개농장의 개들을 살리기 위해 농장주로부터 개들을 사들여서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 개농장에서 개들을 사육하던 철제 우리가 철거됩니다. 하지만 철거 이후 개들을 수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요. 시민단체는 지자체가 개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연신 철제우리를 부수고 옮깁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개들을 사육해온 계양산 내 개농장에서 철제우리인 이른바 뜬장이 철거되는 겁니다. 해당 개농장이 위치한 곳은 개발 제한 구역 중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임야지대로 뜬장 설치가 불법입니다. 이로 인해 농장주는 매년 개발 제한 구역 내 물건 적치로 과태료를 내고 있던 상황. 그러던 중 지난 7월 해당 개농장의 개들이 식용으로 도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농장주에게 돈을 지불하고 개들 280여 마리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당시 동물보호단체는 개들을 8월 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기로 농장주와 합의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뜬장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대신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약 80마리의 개들이 입양 등을 통해 개농장을 떠났지만 여전히 개들 200여 마리는 개농장의 뜬장 안에 남아있던 상황. 이렇게 뜬장은 사라졌지만 200여 마리의 개들은 여전히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계양군은 뜬장이 사라지더라도 개들이 개농장에 남아있는 한 개발제한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단체는 개들을 살릴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 사실은 대형견이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70마리씩 빠져나가는 거는 거의 기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 개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들이나 인천시나 혹은 롯데나 이제 모두가 책임져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수십 년간 개들을 가두었던 철장은 사라졌지만 남은 개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운영을 종료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만의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대체 매립지 위치를 두고 벌써부터 지역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최근 언론에서 언급된 곳이 영흥도입니다. 네,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확정이 아닙니다. 인천시가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인천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할 자체 매립지를 공모한 바가 있어요. 이 공모에 민간법인 한 곳이 이제 신청을 한 곳으로 전해졌는데 그 지역이 바로 영흥도인 겁니다. 영흥화력본부 제3회처리장으로 거론했던 땅인데 사업이 이제 없던 일로 되면서 이 부지를 이제 매립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모에 참여했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들이 이어진 겁니다. 네,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오는 이제 11월 2일 그 반발하는 반발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고요. 예. 옹진군도 곧바로 이 보도를 접한 이후에 이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준영 국회의원도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옹진군과 배준영 의원의 주장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흥도에 매립지를 조성하면 안 된다. 특히 영흥도에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석탄재로 고통받는 영흥도 주민들에게 쓰레기까지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영흥도가 대체 매립지 후보에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3년 인천시가 대체 매립지 시설과 폐기물 처리 시설 증설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한 바가 있는데 이때 영흥도가 한 차례 또 한 번 이렇게 언급이 후보지로 언급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후보지로 언급이 된 거지 아직까지 영흥도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체 매립지 확정 발표일은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확정이 아닙니다. 인천시는 현재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체 용역에서 이제 6곳이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에서 이제 한 곳이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천시가 이 모두를 종합해서 후보지 7곳, 후보지를 7곳으로 두고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용역 마무리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 12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때 대체 매립지 조성되는 지역과 이제 소각장, 저희 이제 소각장 이슈도 많이 다뤄드렸잖아요. 예. 소각장이 건립될 지역이 밝혀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진행 상황 취재해 주시죠.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화재 발생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인데요. 인천과 부천 등 지자체도 긴장 속에서 일찌감치 화재 대비에 나섰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등성이 따라 삽시간에 불이 번지고 뿌연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지난 29일 경기도 양평 용문산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처럼 날씨가 건조해지는 가을철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 2018년 19건에서 지난해 35건까지 80% 이상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도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반 동안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산불 모니터링과 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119 신고 서비스 앱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45일간 기간을 정해가지고 산불 예방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 쪽이 이제 산림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집중 관리를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계양산, 그다음에 서구 이쪽은 집중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부직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또 2년 전 인천 남동공단의 한 전자제품 공장 화재로 9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조립식 판넬 외벽이나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큰 불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류센터와 공장 단지가 밀집한 부천에서는 최근 도심에서 화재가 났을 때 원활한 배연을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화재 시 건물 내 퍼진 유독가스를 빨리 제거하는 설비를 제대로 갖춰야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작동이 되면은 그 화재가 난 화재실의 연기가 너무 많아서 늦게 인지가 되면은 그 연기의 특성상 굉장히 해가 큽니다. 방심하면 곧 대형 재난이 되는 불씨, 화재에 대비하는 예방 대책과 경각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30일 오전 11시쯤 김포 구례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공사장에 있던 작업자 94명은 지상과 옥상으로 대피하면서 전원 구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 5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천 옥길 브리지힐 아파트가 세대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지역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5호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5일부터 단지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올해만 4곳이 추가됐습니다. 김포 통진읍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고정과 서암 간 도로가 개통했습니다. 김포 고정과 서암 간 도로는 김포 통진읍 고정리와 서암리를 잇는 1.4km 구간의 왕복 2차로입니다. 당초 지난 2018년 10월 착공해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지난 28일 서암체육공원 개장 일정에 맞춰 서둘러 개통됐습니다. 다음 달 부천에서 도시예술 투어가 열립니다. 부천문화재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이른바 도시예술 투어, 도시 사파리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예술단체는 시간예술 중심의 대한공간 아트포럼리 등 부천에서 활동하는 4개 단체입니다. 이번 예술 투어를 통해 예술인들은 시민들과 작품에 대해 토론하고 뮤지컬 창작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도시 사파리는 예술가의 작업 공간을 개방해 창작 과정에서부터 결과물까지 시민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계양구가 30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기간 동안 개별 공시지가 동네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합니다. 동네 감정평가사는 7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등을 한 토지를 대상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관련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상담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이의 신청 기간 동안 가능하며 대면 상담은 다음 달 20일과 2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구청 1층 토지정보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이의 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계양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오는 12월 28일 지가 최종 조정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계양구가 28일 구청과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물품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담당자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물품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업체 인증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용역 부문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은 매년 국정평가와 군구 행정 실적평가 지표로 활용됩니다. 계양구는 공공기관이 앞장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 장애인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